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4년 만에 지독한 회의감에 괴로워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만든 건 바로 시댁 식구들이에요. 남편도 예외라고 할 순 없죠. 결국 어쩌고저쩌고 해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걸 남편을 통해서 알았으니까요. 남편하고는 어려서부터 알고 지낸 사이예요. 다만 저는 여고로, 남편은 남고로 진학하면서 이후론 한동안 서로 연락이 끊어졌었어요. 남편이랑 저랑 원래부터 얼마나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고 각자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면서 자연스레 잊고 지냈던 거죠. 그러다 다시 연락이 닿은 건 몇 년이 흘러 남편이나 저나 둘 다 사회인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나서기 좋아하는 몇몇 친구들이 중학교 동창회랍시고 자리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마주쳤거든요. 어렸을 때 까불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말끔하게 정장까지 차려입고 나온 남편이 저에게 먼저 와서 아는 체를 했고, 아무튼 그날을 계기로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서로 연락을 하다가 몇 달 후에는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동네 친구라곤 해도 서로 소식도 모르고 지낸 세월이 오래다 보니 제가 남편에 관해서 아는 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았어요. 특히나 한 동네 살던 시절에는 저희 집이나 남편 집이나 소위 고만고만했던 것 같은데 얘기를 주고받아 보니 이후로 남편 집안은 잘 안 풀렸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남편이 대학 들어가고 얼마 안 돼서 아버님이 회사를 나오셨고 이후로 퇴직금을 전부 투자하여 크게 식당을 차리셨는데 그게 잘 안 됐답니다. 어머님께선 손에 물 묻히는 일은 하는 거 아니라며 못한다고 버티셨다는데 아버님 고집을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거죠. 아무튼 장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 아파트 판돈까지 싹 다 쏟아부으셨다는데 결국은 본전은커녕 빚만 지고 접으셔야 했다네요. 그래서 이후로 가족들이 10여 년 가까이 전부 다 뿔뿔이 찢어져 살 수밖에 없었다고요. 반면에 저희 집은 좀 달랐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의 경우 오래전부터 맞벌이를 하고 계셨기에 수입원이 안정적이기도 했고 그와 별개로 친정어머니가 부동산 재테크에 감각이 탁월하셨어요. 그리고 다행히 친정아버지 성격이 유순하신 편이라 친정어머니가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리실 때면 별 반대 없이 따라주셨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저희 집은 잘 풀렸죠. 여유가 생겼고 저도 그 덕을 많이 봤어요.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남편한테 세세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고생했다는 사람한테 혹시나 자랑하는 것처럼 들리진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고 이때만 하더라도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나던 사이는 아니다 보니 굳이 해야 될 필요를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사귄 지 횟수로 3년이 넘어가자 남편은 농담인 듯 찐담인 듯 결혼하면 돈 관리는 제가 했으면 좋겠다던가 아이는 저 닮은 딸로 둘만 낳았으면 좋겠다던가 그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도 처음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곤 했는데 언젠가부턴 왠지 남편의 이야기가 당연한 우리 둘의 미래처럼 그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렵 남편이 저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또렷이 기억이 나요. 가진 건 없지만 그래도 제 눈에서 눈물 흘리는 일은 없게 평생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살겠다던 그의 말이요. 하지만 프로포즈를 받고 처음 친정에 남편을 데리고 갔던 날 친정부모님의 반응은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늘 제 결정과 선택을 지지해 주시던 분들이셨는데 그때만큼은 무척이나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이셨으니까요. 물론 남편한테 대놓고 그러신 건 아니었지만 남편이 별로라서가 아니라 사윗감으로 만족스럽지 않다 그렇게 표현하시대요. 그래도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져주셨어요. 제가 시댁 형편이나 그런 거보다는 남편의 됨됨이를 봐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실제로 연애하는 동안에도 나 눈물 나게 한 적 없고 가슴 아프게 한 적 없는 다정한 사람이라고. 술, 담배는 당연히 안 하고 거짓말도 못하는 착한 사람이니까 날 힘들게 하는 일은 없을 거라면서 말이죠. 결혼식 비용을 친정과 시댁에서 반반 부담해 주신 걸 제외하면 시댁에선 아무것도 해주신 게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기대가 없었기에 실망도 없었습니다. 있는데 안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없어서 못 해주시는 거라는데 원망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다행히 저에게는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하나 싶은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늘 월급의 60%를 저축해왔어요.
제가 얼마나 대단히 알뜰한 사람이라서 그랬던 건 아니고 그만큼 또 친정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주셨으니 가능한 일이었죠. 아무튼 그러다 보니 직장 생활 5년 만에 1억 가까운 돈을 모을 수 있었는데 그걸 알게 되신 친정어머니께서 그럼 그 돈을 묵히지 말고 대출 끼고 아파트를 하나 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 변두리에 정말 작은 아파트를 하나 사뒀는데 그땐 그 집이 제 신혼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 아파트가 알짜배기 마냥 그렇게 값이 오를 줄도 몰랐고요. 대출이 끼어있긴 했어도 저 혼자 갚고 있었고 이후로도 계속 저 혼자 갚을 생각이었기에 저는 제가 집을 해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은 복받은 줄 알라 하며 혼수를 해오라 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그러지 말고 남편이 모은 돈으로 아파트에 걸려있는 대출을 일부라도 상환하라며 성하셨지요. 이자로 생돈 나가는 게 아깝지도 않냐면서. 하지만 남편이 모아둔 돈이라고 해봤자 2천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참고로 2천만 원밖에 없었던 이유는 남편이 저랑 사귄 지 1년 좀 넘어가던 시기에 외제차를 뽑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웬 외제차냐며 한 소리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한다는 소리가 제 친구들 남자친구들이나 남편들은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어쩌다 그 사람들하고 한 번씩 어울릴 때면 자기가 너무 기가 죽더랍니다. 저한테도 괜히 미안했다나요? 아무튼 그래서 벼르고 벼르다 지른 거라길래 저도 더는 뭐라 말을 안 했어요. 그땐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도 아니다 보니 자기 돈 자기가 썼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결국 저희 결혼할 때가 돼서 부메랑으로 돌아온 거죠. 물론 남편은 이제 가족차 아니냐며 제가 자기 차를 끌어도 된다 했지만 저는 제 차가 있는데 굳이 뭐하러 남편 차를 탐냈겠어요. 외제차 끌고 다니면 괜히 이거저거 신경만 더 쓰이지 싶기도 했고. 아무튼 어머님은 계속 남편의 2천만 원으로 대출금 일부를 갚고 대신 아파트 명의의 지분 설정을 해주라 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결론은 그렇게 안 했어요. 남들이 들으면 너도 네 시어머니 못지않게 계산적이네 할 수도 있는데 아파트가 올라서 이제 5억이 되네 만에 그러고 있는 마당에 남편 돈 2천 받아가지고 계산 복잡하게 만들 일이 뭐가 있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남편더러 그 2천으로 혼수나 해오라고 했죠. 그리고 결국 이 일로 저는 어머님 눈밖에 났어요. 며느리가 돼서는 벌써부터 지 시애미 말을 우습게 듣는다. 이래서 있는 집 딸을 며느리로 보는 게 아니었다. 그래도 저 비록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는 많이 받았지만 남편 하나 보고 참았어요. 사실 남편하고 둘이만 있으면 연애 때랑 크게 달라진 건 없었거든요. 저에게 여전히 자상하고 상냥했고 그래서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은 알아서 걸러들었네요. 그런데 저희 결혼하고 1년쯤 됐을 땐가 시댁에서 또 일이 터졌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님이 어머님과 상의도 없이 지인분들한테 돈을 빌리고 다니셨던 거죠. 그것도 어머님이 아민이었쩌니 하시면서 말해요. 사실 아버님 주변 분들이 소위 돈꾀나 만지시는 분들도 아니셨고 그러니 저희 아버님한테 돈을 빌려주실 만한 형편이 아니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암이다. 자식들이 나 몰라라 해서 치료도 못한다 하니까 말 그대로 빚을 내가며 빌려주셨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결국 거짓말이 들통나면서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그런 아버님한테 황혼이혼을 하자는 둥 어쩌자는 둥 난리를 치셨지만 뭐 결국 사시던 집 팔아서 합의하고 그러는 쪽으로 얘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두 분 앞으로 되어 있던 빌라를 1억 얼마에 파셨고 그중 6천을 2명의 신우에게 각각 3천씩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한테도 3천을 주시겠다곤 하셨지만 제가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그 3천 받고 까딱하면 모시고 살아야 될 것 같았거든요. 아무튼 신우들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남편에게는 위로 2명의 신우가 있었습니다. 둘 다 미혼이었고요. 남편 말로는 큰 신우는 눈이 높아 못 갔다고 그랬고 작은 신우는 나름대로 딸 노릇하다가 시기를 놓쳤다나요. 아무튼 이때만 하더라도 저는 신우들하고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신우들이랑 딱히 자주 볼 일도 없었고 부딪힐 만한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올해 초였어요. 두 신우 중 작은 신우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같은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라면서 오며 가며 정이 든 것 같다더니 사귄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했다더라고요. 이때는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남편도 그렇고 저까지 모두가 한뜻으로 축하해줬어요.
어쨌든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 생겼다니,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는 작은 신우가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으니 잘됐다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큰 신우는 달랐습니다. 볼멘 소리가 터져나왔죠. 작은 신우가 결혼을 하면 자기는 어쩌냐면서 심통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우애 좋은 자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매번 작은 신우가 져주고 맞춰주고 해서 유지되던 평화라는 걸 그제서야 실감했네요. 그리고 급기야 큰 신우의 심통은 돈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작은 신우가 결혼하기로 한 남자 쪽도 가진 건 없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빈손으로 시집 갈 순 없지 않냐 하면서 큰 신우한테 이사할 집을 알아보라고 했대요. 집 구할 때 시부모님으로부터 받은 3천을 보증금에 보탰으니 그거 돌려달라면서요. 그런데 큰 신우가 단칼에 거절을 하더랍니다. 집을 구할 때도 같이 동의해서 구했으니 나가는 것도 같이 동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그런데 자기는 이번엔 동의 못한다고. 그래도 나가야겠다면 자기도 더는 말은 안 하겠지만 3천은 지금 당장 못 준다고. 언제 줄지는 자기 기분에 달렸다고 그랬다나요? 원래도 큰 신우가 아버님을 닮아 고집이 세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딱히 저를 괴롭힌 적은 없으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었죠. 그런데 작은 신우한테 하는 거 보니까 아무리 언니라지만 어째 사람이 저 따위인가 싶은 게 작은 신우가 불쌍해 죽겠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불쌍해하는 건 불쌍해하는 거고 그렇다고 제가 책임을 져준다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이지. 지금도 이때를 다시 생각하면 골치가 아파옵니다. 큰 신우가 발악을 해대고 작은 신우는 하루가 멀다 하고 울고자 대는 와중에 시부모님이 저희 부부를 부르셨어요. 시댁에 불려갈 때만 하더라도 설마 저희에게 그런 부탁을 하실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머님께선 큰 신우가 보증금으로 묶여있는 작은 신우 돈을 못 준다 하니 이를 어쩌냐 하시며 가족 중에 그나마 그런 큰 돈을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은 저희뿐인 거 안다. 그러니 그 3천을 저희가 먼저 해주라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막말로 저희가 먼저 돈을 해줬는데 큰 신우가 배째라고 나오면 그땐 어쩌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시부모님이 저더러 당신 딸을 뭘로 보고 그딴 소리를 하냐며 언성을 높이시대요. 피는 못 속인다잖아요. 순간 그 소리가 목구멍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자기 여동생 돈도 안 준다고 저러는데 옳게 돈을 제때 주겠냐고 그 소리도 목구멍 끝까지 올라왔지만 참았고요. 결국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절 볼낯이 없다 하면서도 그렇다고 자기가 나서서 어떻게든 상황을 해결해 보겠다 뭐 그런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더는 그 일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고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신우들끼리 지지고 볶던지 말던지 내 알바냐. 어머님 아버님하고도 돈 문제로는 절대 얽히지 말아야지. 그런 다짐만 되새겼죠. 그런데 작은 신우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3달째로 접어들었던 지난 4월 어머님 아버님 입에서 또다시 황당한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큰 신우가 조건을 내걸었대요. 작은 신우 보증금을 내줄 테니 대신 자기가 저희 집에 들어가서 살게 해달라고 했다나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하마터면 제정신이냔 소리가 나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스로 그 말은 삼키고 제가 왜요? 이유가 뭐래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큰 신우가 원래 겁이 많답니다. 귀신 이런 것도 무서워하고 뭐 혼자 집에 있는 걸 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결혼 상대 찾을 때까진 죽어도 혼자 못 산다고 그랬다면서 무조건 저희랑 살아야겠다고 하더랍니다. 정말이지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도 아니고 당연히 안 된다고 했어요. 이땐 더는 좋게 좋게 말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싶어서 절대로 안 된다고 했죠. 솔직히 큰 신우가 작은 신우한테 시비 걸고 괴롭히는 걸 제 눈으로 몇 번이나 봤는데 큰 신우가 아나무인으로 나가면 아무도 못 말린다는 걸 제가 다 알아버렸는데 미쳤다고 같이 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큰 신우랑 같이 살고 싶으면 당신이 나가라 했습니다. 혼수해온 거 다 들고 가라고. 가서 큰 신우 시집 갈 때까지 같이 살아주고 오라고요. 그랬더니 남편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면서 걱정 말라고 하대요. 그래도 어찌저찌 일이 잘 풀려간다 싶었어요. 큰 신우가 무슨 싱글들끼리 공동체로 사는 그런 집을 찾았다면서 거기로 이사를 가겠다고 했거든요. 거긴 뭐 월세가 좀 비싸서 그렇지 보증금은 2천인가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침대를 다 사줬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고마워할 게 아닌데 그땐 하도 시달리다가 일이 풀려서 그런가 고마운 마음마저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난달이었습니다. 아버님 생신이라서 몇 달 만에 모처럼 다 같이 모였던 날이었죠. 저희 부부는 물론이고 큰 신우도 오고 작은 신우도 예비 시매부를 데리고 왔고요. 그런데 장소는 평소에도 가족 모임만 있다 하면 가던 돼지갈비집이었는데 어째서인지 큰 신우가 헛구역질을 하는 거예요. 돼지갈비 싫어하는 사람 없다지만 저는 큰 신우만큼 돼지갈비에 환장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그 순간 작은 신우가 뭐냐고 임신이라도 했냐며 깔깔 웃었는데 큰 신우 성격에 한마디 쏘아붙여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죠. 그리고 갑자기 신우가 흐느끼기 시작하더니 사실은 자기가 임신을 했답니다. 결국 아버님 생신을 축하드리기는 고사하고 살벌한 분위기로 모두가 다시 시댁에 모여앉게 되었어요. 시부모님 두 분이 번갈아가며 취조하듯 큰 신우를 추궁하기 시작하셨고요. 애 아빠는 누구냐? 내일이라도 당장 데려오라는 아버님의 말씀에 큰 신우는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자 애가 탄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이라도 해보라며 계속해서 큰 신우를 채근했고, 그제서야 큰 신우가 늘어놓은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애 아빠는 직장 생활하면서 알게 된 연하 직원이라며 그 직원한테도 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랑하지도 않는데 결혼은 못한다고 했답니다. 지우면 수술비를 줄 것이고 낳는다고 하면 양육비는 책임지겠다며 하지만 결혼은 못한다고 아주선을 딱 긋더래요. 그러면서 큰 신우가 자기가 그렇게 매력이 없느냐며 엉엉 우는데 온 가족이 아무 말도 못하고 한숨만 내쉴 뿐이었죠. 그리고 얼마나의 시간이 흘렀을까? 아버님이 큰 신우더러 그냥 지워라 하셨습니다. 작은 신우도 애 아빠란 사람도 싫다는데 언니 혼자 낳아서 어떻게 키우냐고 지우라고 그러고,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지만 저까지 나설 자리는 아닌 것 같아 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대뜸 어머님이 저 때문에 이 사단이 났다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고 무슨 말이라도 짓거려보라며 저에게 악다구니를 쓰시대요. 황당해서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이게 왜 제 잘못이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님 말씀이 처음부터 큰 신우가 저희랑 같이 살겠다고 했을 때 그러라 했으면 저렇게 아무 남자하고나 자고 다닐 일이 있었겠냐면서 이게 다 저 때문이라고, 저더러 당신 딸 인생 이제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말 그대로 악을악을 쓰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당신이라도 무슨 말 좀 해봐, 이런 억지가 어딨냐고. 큰 신우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그런데 남편이 어머님 말씀이 아주 틀린 것도 아니지 않냐면서 그냥 따지지 말고 죄송하다 하랍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죄송해요 어머니, 미안해 누나 그러는데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나이를 40이나 처먹은 큰 신우가 막말로 누구를 만나서 뭔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지까지 제가 챙겼어야 된다는 건지. 그리고 남편이란 작자는 그래도 지 누나고 지 엄마라고, 정작 지 와이프는 나 몰라라 하고 그 둘만 챙긴다는 게 너무 괘씸해서 용서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대단한 아들의 대단한 시댁 식구들이라고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님한테도 그렇게 못 믿어온 큰딸이었으면 옆구리에 단단히 끼고 계시지 뭘 믿고 그 큰돈을 턱하니 내주시고 밖으로 돌리셨냐고. 어머님 딸이 칠칠치 못한 거래 저한테 화풀이를 하시냐고 따졌고요. 그랬더니 이제 뭐 그때부턴 온 식구들이 완전히 너 오늘 잘 걸렸다는 식으로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정사정도 없다는 둥, 네 친언니여도 이렇게 나왔겠냐는 둥. 심지어 어머님은 저더러 제가 큰 신우한테 평소에 뭐 자격지심이라도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기길 바란 거 아니냐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시대요. 제가 큰 신우한테 자격지심이라니 지나가던 똥개도 웃겠습니다. 제가 너무 열받아서 그래버렸어요. 뭐 얼마나 별 볼 일 있는 사람이라고 자격지심씩이나 갖겠냐고요. 그리고는 남편한테도 너도 그러는 거 아니라고, 내가 너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그 마음씨 하나, 나한테 했던 약속 하나 믿고 결혼한 건데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치냐 했죠. 그리고 결국 저 그 길로 친정에 왔어요. 친정 부모님이 갑자기 찾아온 저를 보시고 무슨 일이냐 물으시는데 순간 이런 이야기를 다 하면 남편이 미움 사지 않을까 싶다가 내가 그딴 걸 왜 걱정해주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서 있던 일을 다 털어놓으니 특히나 그렇게나 순하신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미친 집구석 가만 안 둔다고 당장 앞장서라시대요. 하지만 제가 앞장서진 않았고 그냥 더는 못 살겠다 지긋지긋하다.
이혼하고 싶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라고 요새 이혼이 대수냐고. 말 그대로 애도 없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혼하고 새 출발하라시대요. 그래서 저도 내친 김에 질러버리자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남편한테 전화 걸어 이혼 통보했어요. 그리고는 바로 친정 부모님이랑 제 집에 가서 일단 현관 비밀번호 바꾸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참고로 남편이라고 가만히 있던 건 아니고 지도 놀랐는지 바로 저희 친정으로 쫓아왔는데 친정아버지가 욕하면서 내쫓으셨어요. 한 번만 더 이따위로 갑자기 나타나면 머리통을 부셔놓겠다 하시면서 저 정말이지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화내시는 거 처음 봤다니까요. 게다가 온 가족이 저를 욕하던 그때 작은 신우랑 결혼 예정이던 예비 시매부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물론 시매부야 저한테 욕하고 그런 건 없었죠. 근데 아마 제가 당하는 걸 보고는 자기도 생각이 많았나 봐요. 작은 신우한테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답니다. 청첩장까지 다 나와 있었는데. 그래서 작은 신우는 작은 신우대로 알아눕고 뭐 그렇게 되었다네요. 일단 남편은 저한테 싹싹 비는 중이에요. 자기가 정말 반성을 많이 했다면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큰 신우랑 안 보고 살아도 되게 한다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어쩐지 이번만큼은 남편 말에 믿음이 가질 않네요. 이러다 저까지 애라도 생기면 그땐 이혼을 결심하기가 지금처럼 쉽지도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래도 한 이불 덮고 자던 그놈의 정이 뭔지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시부모님도 좀 자식 교육 좀 똑바로 시키시지. 정말 화가 나요. 아무튼 당분간은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요. 그 사이에 남편이 저에 대한 마음을 단념해주면 그것도 딱히 나쁘지 않겠다 싶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 딸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아픈 시어머니를 두고 정말 제가 못돼 처먹은 건가 싶어서 얘기 좀 해보러 왔어요. 두서가 없더라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하고는 대학생 때부터 10년 가까이 사귀다 결혼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았고 전역하자마자 복학했는데 그때 저한테 첫눈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이후로 남편이 한 1년을 죽자사자저를 쫓아다녔고 저도 얼마나 내가 좋으면 저럴까 하는 생각에 결국 마음이 문을 열게 되었네요. 둘 다 졸업까지 한 학기를 남기고 취업을 할지 어쩔지 고민하다가 회계사 공부를 시작했는데 어려운 건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훨씬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뭐 여담이지만 어차피 따지고 보면 둘 다 떨어졌으니 누가 더 잘났다 이런 것도 아니지만서도 남편은 1차도 한 번을 패스하지 못했고 그나마 저는 2차까진 2번이나 갔는데 결국 또 거기서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남편에게 이거 하지 말고 우리 공무원 시험이나 준비하자고 몇 번이나 권했는데 남편이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회계사 공부하다가 9급 공무원 공부를 하냐며 할 거면 전화 혼자 하라는 거예요. 좀 어이가 없었지만 제가 뭐 남편 인생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렇다는데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알아서 하라 하고 저는 저대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겐 말하지 않았었는데 9급하고 7급을 동시에 준비했어요. 주변에서 몇몇은 미친 짓이라 했고 몇몇은 한 번에 봐라 했는데 그땐 그래도 지금보단 어렸기에 패기로 도전해봤던 거죠. 아무튼 그리고 1년 만에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네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는 그래도 공무원은 회계사한테는 비빌게 못된 애 어쩌네 하면서 포기를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날린 세월이 5년입니다. 그리고 그 5년 동안 헌신적이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 나름대로 남편을 많이 챙겼거든요. 남편은 수험생이었던 반면 저는 사회인이었으니 언젠가부터 당연하다는 듯이 데이트 비용도 제가 더 많이 부담하게 되었지만 그걸로 딱히 남편 속 긁은 적 없고요. 남편이 표현하기를 제가 자기를 배신하진 않을지 걱정된다고 하여 사람들 만나는 횟수도 많이 줄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한심해요. 저도 저지만 남편이야말로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느라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싶거든요.
아무튼 그러다가 저희 사귄 지 7년 좀 넘어가던 때 남편이 그냥 취직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남편 부모님도 쌍수 들고 환영하신 걸로 알아요. 그런데 그때 이미 남편 나이도 나이였고 딱히 내세울 만한 게 없었습니다. 회계사 하나만 바라보고 있었으니 남들 다 가지고 있는 영어 성적도 없었고 말 그대로 이력서에 채워 넣을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엔 또 자기도 저처럼 7급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는데 제가 뭐 가타부타 말은 안 하겠어요. 하지만 시작부터 막말로 글러먹은 태도였고 절박한 사람들을 다 이겨먹을 만큼 좋은 머리도 아니었으니까 당연히 결과는 낙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이 시작한 게 학원 선생님이었어요. 그나마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학원이었고 이것도 아주버님이 당신 친구한테 부탁하여 어렵사리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무렵 남편 쪽에서 결혼을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만난 세월이 몇 년이냐 하시며 시부모님께서는 이제 당신 아들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생겼으니 빨리 결혼해서 애 낳고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데 제가 말을 안 한 게 제가 친정어머니가 안 계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암으로 투병하시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이후로 친정아버지가 혼자서 저를 키워주셨는데 그래서 친정아버지도 제가 그냥 남편이랑 결혼했으면 하는 눈치셨어요. 시댁에서 제가 어머니가 안 계신 걸로 반대를 안 하는 것만으로도 어디냐 하시며 저희 친정아버지 사고방식이 말 그대로 옛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남편이 학원 들어가고 1년도 되지 않아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일부러 시댁에 더 자주 찾아뵙고 더 잘하려고 했어요. 이것도 다 저희 친정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야 예쁨 받는다고 싹싹하게 잘해라. 엄마 없어서 이런다 저런다 소리 안 나오게 눈치껏 잘해라. 친정아버지는 나름대로 제가 시댁에 밉보일까봐 걱정이 많으셨으니 그런 잔소리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런 친정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기에 아버지 말씀대로 시부모님께 잘하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친정아버지는 물론이고 친한 친구들하고도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문자로 간간히 소식이나 전하는 성격이었는데 남편 말로는 시부모님이 살가운 며느리를 원하셨다 해서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연락드렸고요. 신혼 후 처음 맞은 연말에도 시부모님을 저희 집으로 초대해 식사했고 새해에 시댁에 와서 떡국 좀 끓이라시길래 해본 적 없는 요리였지만 인터넷 뒤져가며 요리책 찾아가며 정성 다해 한상 차려드렸고요. 구차해 보일까봐 하나하나 나열할 순 없지만 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이 재혼을 하셨거든요. 원래 형님하고는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이미 이혼한 상황이었기에 원래 형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어쩌다 이혼을 하게 되신 건지 그런 건 모르지만 아무튼 재혼을 하셨어요. 아주버님한테 3살 난 아들도 있었는데 상대는 초혼이란 말을 듣곤 정말 사랑하나 보다고 대단하다 생각했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아주버님과 재혼한 상대가 모 중견기업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쪽 집안이 가정사가 복잡해서 언론에선 딸이 없다고 한다며? 어쨌든 나중에 기업을 물려받을지도 모르네 어쩌네. 솔직히 저는 들으면서도 그렇구나 하고 말았는데 저 빼고 다른 시댁 식구들이 어찌나 새형님을 대단하다 치켜세우던지. 심지어 저희 남편까지도 말이죠. 아무튼 그래도 뭐 그러려니 했습니다. 형님이 대단한 집 출신인 거는 말 그대로 형님 팔자고 저는 제 팔자가 따로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했지. 그걸 비교하면서 제 스스로 주눅이 든다던가 그런 건 없었죠. 그런데 어머님은 형님과 저를 어찌나 대놓고 차별을 하시던지. 저랑 남편이랑 결혼하던 당시 시댁에서 5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고 저는 제가 모아둔 돈이 있었기에 따로 친정아버지께 손을 벌리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남편이야 벌어놓은 게 전혀 없었으니 시댁에서 도와주시는 게 당연하게 느껴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결혼 자체도 시댁에서 서두르길 바랬으니 시댁에서 돈을 해주셨다고 해서 그게 눈물나게 감사하고 그런 건 없었죠. 하지만 아주버님이 재혼하던 당시 형님 쪽에서 집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머님이 저하고 형님을 비교하고 차별하기 시작하셨죠. 누구는 빈손으로 덜렁덜렁 시집을 왔다며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네 어쩐 거네. 근본이 어떻고 저떻고 하시는데 제가 무슨 얼마나 대단한 집안에 시집을 온 것도 아닌데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 싶대요. 그래서 한 번은 저도 약도 오르고 그래서 일부러 어머님 들으시라고 그랬어요.
여자 직업으로 7급 공무원이면 어디서 빠지는 것도 아닌데 주변에서들 저더러 왜 그렇게 빨리 시집 갔냐 아깝다 그런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뭘 하셨던 줄 아세요? 그거야 하자 없는 사람들 이야기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 어머님은 친정어머니가 안 계신 게 제 하자라고 생각하셨던 모양이래요. 그리고 그때 진짜 정이 떨어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제 딴에는 아무리 못난 남편이어도 남편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이니까 잘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더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이후로는 제가 먼저 거리를 두기 시작했는데 더 속상했던 건 뭔 줄 아세요? 제가 거리를 두던 말던 어머님은 관심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차라리 남편을 통해서라도 괘씸하다 서운하다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말 그대로 저한테 쥐똥만큼도 관심이 없으시더라니까요. 그러다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 제가 딸아이를 낳았는데 그때도 병원에 오셔서는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조그마한 아이한테 머리가 크다느니 콧대가 주저앉았다느니 서운한 말씀만 잔뜩 해대셨죠. 그리고 이후로도 저희 딸을 예뻐하신 적이 없어요. 안아주신 적도 거의 없어서 지금도 저희 딸은 어머님을 보고도 멀뚱멀뚱 낯을 가려요. 친정어머니가 안 계시다 보니 외할머니 정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친할머니 정이라도 알게 해주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먼저 선 딱 긋고 벽치고 계시니 야속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를 안 이뻐하시고 새형님에 비해 저를 깔보시는 거 얼마든지 그러려니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딸한테까지 그러시는 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더욱더 원망스럽고 야속하고 그래서 어머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건 간에 저는 제 안에서 마음을 접었어요. 어머님에게 일말의 기대도 남기지 않았고 어떤 미련도 갖지 않기로 했죠. 남편에게도 대놓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보다시피 어머님한테는 형님이나 며느리진 않은 남보다도 못하다. 당신 손녀도 나 몰라라 하시지 않냐? 그러니 더는 나한테 며느리돌이니 뭐니 기대하지 마라. 그런데 웃긴 건 남편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저더러 며느리돌이를 했으면 얼마나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렵니다. 형수야 툭하면 어머님 모시고 나가서 좋은 거 먹여드리고 비싼 거 입혀드리고 그러지만 저는 거기에 비하면 뭘 얼마나 했다고 그렇게 삐졌냐고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한 것보다 남편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속상하대요. 하지만 속상하다 말한다고 알아줄 것 같지도 않아서 저도 남편더러 맞다고 그랬습니다. 형님만큼 해드릴 능력이 안 돼서 해드린 거 없고 앞으로도 못 해드리니 그런 줄 알라고 했죠. 그런데 저희 애가 돌되던 해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형님이 애를 가졌는데 그게 화근이었어요. 알고 보니 아주버님은 이미 정관수술을 받은 상황이었는데 형님한테는 그 이야기를 안 하고 결혼을 했던 거죠. 그런데 형님은 임신을 했고 그러니까 아주버님은 형님의 바람을 의심했고 형님은 수술이 잘못된 걸 수도 있다면서도 어떻게 정관수술까지 해놓고 초혼인 나를 속였냐며 사기 결혼이네 어쩌네. 그냥 한마디로 엉망진창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님 입장에선 아주버님이 계속 찝찝하다 어쩌다 하니까 자기는 결백하다며 오히려 아주버님을 사기 결혼으로 고소한다 하고 그런데 결국 임신한 지 7개월째 되던 때 형님이 유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누가 잘못한 건지 잘잘못을 가리기가 아주 어려워졌었죠. 그러면서 결국 형님이 먼저 이혼하자고 나온 모양입니다. 아주버님 애를 자기 자식처럼 키울 생각이었지만 그래도 자기 배아파 낳은 자식도 꼭 하나 가지고 싶었고 그 이야기를 결혼 전에 아주버님한테 몇 번이나 했었다면서 그런데도 정관수술 이야기는 입도 뻥끗 안 했다고 아주 음흉하고 더러운 인간이라면서 그리고 원래 결혼기간이 짧으면 위자료를 거의 못 받는다고 들었는데 비싼 변호사를 썼는지 결국 아주버님이 위자료도 2천만 원인가 내줬습니다. 그리고 어머님한테 그간 선물한 보석이며 밍크며 명품백들까지 한 개도 안 남겨놓고 싹 다 뺏어갔죠. 저는 형님한테는 달리 미운 마음은 없었기도 하지만 어머님이 그렇게 비교할 때도 부럽다는 생각은 든 적이 없었는데 그땐 부럽더라니까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안 좋은 일은 연달아 온다더니 시댁이 딱 그랬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이 이혼하고 1년 좀 지났을 때였어요. 어머님이 위안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님은 아주버님 일로 당신이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 이렇게 된 거라며 죽기 싫다 이렇게는 못 죽는다 소리를 낮이고 밤이고 대중 없이 남편에게 전화해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한테는 안 하셨습니다. 어차피 제가 어머님 전화를 받지도 않았고 어쩌다 받은들 로보트 마냥 네아니오만 해댔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안 판정받고 3달쯤 넘어선가? 아버님이 아주버님과 저희 부부한테 얘기 좀 하자며 자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당신 혼자 어머님 챙기려니까 힘들어 죽겠다면서 누가 됐든 어머님 좀 모시고 가라. 아니면 둘이서 일주일씩이든 한 달씩이든 돌아가며 모시라셨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님이 아주 아버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난색을 표했어요. 위자료 빼주고 어쩌고 하면서 방 한 칸에 반지하로 이사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어머님을 모시냐며 오히려 어머님 건강에 해롭네였전에 자기가 모시기 싫다 소리를 나불나불 길게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버님이 저희더러 거긴 방도 2개고 그러니까 당분간 저희 애랑 어머님이랑 한 방 쓰게 하면 되지 않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거를 아주버님 마음대로 정하시냐 했어요. 저희 딸, 어머님한테 아직도 낯가리고 불편해한다고 어머님도 저희 딸 안 예뻐하시는 거 아시지 않냐고. 그런데 어떻게 한 방을 쓰게 하겠냐고 제가 싫어서 안 된다고 했죠. 그러자 아버님은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가 아픈데 그거 좀 불편한 건 감수해야 하지 않겠냐입니다. 아주버님도 저한테 어머님이랑 사이 안 좋은 건 알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라고 하길래 아픈 게 벼슬이냐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하실 거면 저는 빼고 하시라 했죠. 남편에게도 진작에 얘기했다. 며느리돌이 같은 건 안 하고 오로지 남편의 아내로 아이의 엄마로만 살겠다고.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어머님한테 가서 먼저 여쭤보셔라. 어머님이 나를 며느리로 생각한 적은 있으신가? 그랬더니 다들 더는 아무 말도 못하대요. 자기들도 눈 달리고 귀 달렸으니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들었던 게죠.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저한테 정말 안 되겠냐입니다. 뭐가? 하고 알면서도 되물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머님이 불쌍하지도 않냐면서 이참에 한번 기회를 드리면 어떻겠냐대요? 그래서 안 불쌍하다고 그랬어요. 정말로 하나도 불쌍하단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어머님은 당신이 이렇게 아쉬운 처지가 되는 날이 올 거라곤 꿈에도 모르셨을 테죠. 그러니 저를 그렇게 막대하셨겠지만 저는 오히려 어머님 아프신 걸 보니까 신이 정말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죠. 제 마음은 상상 이상으로 싸늘하게 식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왜 제가 어머님을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남편에게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제 와서 자꾸 어머님을 내 앞에 들이민다던가 우리 사이에 우겨넣으려고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랬다간 당신도 내 눈 밖으로 치워버릴 거라고 당신 없이 우리 애 키우는 거 나 하나도 두렵지 않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도 알겠다면서 더는 말을 안 하네요. 똑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원수를 사랑하라지 그런 말도 나름대로 되새겨봤는데 결국 제 속만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아서 그것도 그냥 때려치렵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되시든 솔직히 관심 없어요. 돌아가시길 바라는 건 아니지만 낫게 되면 낫게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정말 딱 그 정도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숙려 기간이 끝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결혼할 때 남편 값만 볼 게 아니라 남편 주변 사람들까지 두루두루 살펴야 한다는 말 그토록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는데도 막상 제가 결혼할 때가 되니까 그런 건 안중에도 없었어요. 오히려 어려운 환경에서 남편만큼은 제대로 잘한 것 같아 대단하다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 제 선택이 몹시도 후회가 됩니다. 솔직히 남편이 중간에서 제 역할만 제대로 해주었다면 주변이 얼마나 개판이든 제가 이렇게 이혼까지 요구하진 않았을 거예요. 정말이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싶네요.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친정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서 전까지는 솔직히 나름대로 유복하게 자랐다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살던 동네, 살던 아파트를 떠나 말 그대로 생고생을 하게 되었죠.
친정어머니는 평생을 전업주부로 사셨는데 그때만큼은 당신도 뭐라도 해보셔야겠다며 아는 분식당에 가서 설거지도 하고 그러셨으니 남들도 다 그러고 산다지만 자식된 입장에선 참으로 가슴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은 연애도 하고 유럽 여행도 가고 그런다는 그 시절에 오로지 장학금 하나만 바라보고 미친 듯이 공부만 했어요. 덕분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교수님 추천으로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하지만 이후로도 집안 형편은 크게 나아지질 않다 보니 여전히 저는 성공에 목말라 있었고 그렇게 또다시 앞만 보고 달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제 나이 29이 되었을 때 친정아버지께서 마지막이라며 작은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의 일부를 넘겨받으셨는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 풀렸어요. 솔직히 친정아버지 연세도 있고 해서 별 기대는 없었고 그저 친정부모님이 당신들로 후준비만이라도 하실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마음이었는데 아무튼 친정부모님의 상황이 나아지니까 그제서야 저도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사는지도 하나둘씩 눈에 들어왔는데 언제 다들 그렇게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그랬나 싶은 게 솔직히 저는 제가 제일 앞서 나가는 삶을 살고 있다 생각했는데 실은 누구보다도 뒤처져 있었더라고요. 황당했죠. 그리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비혼주의자도 아니었고 너무 늦지 않게 엄마도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주변 가까운 지인들에게 나도 이제 슬슬 연애를 하고 싶단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도 눈치 빠른 몇몇이 소개팅을 주선해 주었고 그렇게 남편을 만나게 되었네요. 남편은 말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연애 때는 그랬죠.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의 성격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길 줄 아는 제 성격이 참으로 잘 맞는다고 생각했기에 3년이란 연애 기간 동안 단 한 번의 잡음도 없을 수 있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프로포즈를 해왔을 때도 별 고민 없이 승낙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시댁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형편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연애할 때도 까놓고 말해서 그렇게 있는 집자식이란 생각은 안 들었어요. 어느 순간 남편이 한 끼에 3만 원이 넘어가면 무척이나 아까워한다는 걸 알아차렸고 카페에 갈 때마다 제일 싼 음료만 주문한다는 걸 눈치챘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성격 자체가 알뜰해서 그런 거라 생각했지 금전적으로 쪼들리는 상황이라곤 생각치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런대로 이름난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저도 들은 바가 있으니 얼마나 버는지 어느 정도는 예상이 가능했으니까요. 그리고 데이트 비용도 거의 반반이나 다름없이 부담하고 있었으니 여러 가지로 미루어 봤을 때 남편 집안 자체가 형편이 어려운 걸 눈치채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제가 그렇게 성공에 목이 말랐고 돈이 얼마나 중하고 무서운 건지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남편 집안이 어렵다니까 그런 이유로 남편하고 헤어진다는 건 상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걸 저나 저희 가족이 몸소 겪기도 했으니 남편의 상황 또한 나아질 거라는 허황된 상상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결혼을 반대하는 친정부모님이 야속하게만 느껴졌어요. 오히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번듯하게 자란 남편의 됨됨이를 봐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 속상했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은 시댁의 가난이 마음에 안 드셨던 것도 아니고 남편을 싫어하셨던 것도 아니고 시댁의 가난이 저를 힘들게 할 거라는 그 하나만을 걱정하셨다는 걸요. 우여곡절 끝에 결혼 허락은 받았지만 역시나 시댁에선 이런 한 푼 보태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괘씸하다 하시면서도 보다 못한 친정부모님이 1억을 보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돈에 저는 제가 모아두었던 돈과 남편이 모아둔 돈을 더해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샀는데 이때부터였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 니들만 잘 살면 된다 하시던 시부모님께서 걸핏하면 당신들은 집이 없어서 썩을프다 소리를 하기 시작하신 게요. 처음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대꾸를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툭하면 당신들은 집도 없다 어쩐다 해대시니 어떨 땐 정말이지 눈 딱 감고 저더러 어쩌라고요 하고 내지르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이후로 이어졌던 일들에 비하면 시부모님의 집 타령은 세 발의 피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시부모님한테
특히나 어머님한테 질려버린 건 결혼한 지 1년쯤 됐을 때였어요. 남편에게 들으니 아주버님이 음주사고로 직장을 잃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전부터 형님과 상의도 없이 마통 뚫어 쓰고 대출받아 주식하고 뭐 한마디로 가지가지로 형님을 속여왔다고요. 게다가 아주버님이 실직을 하면서 그간의 거짓말들이 연달아 드러났고 그 충격으로 임신 중이던 형님은 유산까지 했으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부 사이가 회복 불가한 수준까지 망가졌던 거죠. 그런데 제가 말은 안 했지만 같은 여자로서 정말 열받았던 게 시부모님이 그런 형님을 붙들어 놓고 이미 일은 벌어졌는데 아주버님을 용서해야지. 용서를 안 하면 어쩌겠냐면서 오히려 형님을 나쁜 사람처럼 몰아가더랍니다. 아주버님이 나쁜 뜻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라면서 사과를 하면 받아주는 게 맞다고. 저는 아주버님도 문제지만 아무리 자식이라지만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 못하고 싸고 돈 시부모님이 더 문제라고 생각했네요. 아무튼 그러니 형님도 질릴 대로 질렸다며 아주버님한테 이혼하자 했던 모양이었죠. 그런데 아주버님과 형님의 이혼이란 불똥이 멀쩡한 저희 부부한테 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창 두 사람 이혼 이야기로 온 집안이 시끄럽던 어느 날 어머님께서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참고로 보통 이런 식으로 갑자기 전화가 온다거나 방문이 있으면 좋은 일은 아니었기에 벌써부터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께서 오자마자 아주버님 때문에 속 시끄러워왔다면서 너희가 좀 도와줘야 된다 하시더니 아주버님 앞으로 있는 빚이 이래저래 1억은 되는 것 같답니다. 그리고는 그 돈의 일부라도 지금 당장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다며 그러면 다시 취업도 못하고 서로가 더 힘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저희더러 일단 한 3천만 원만 내놓으라나요. 저는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가 싶었고 그래서 그런가 저도 모르게 외요 소리가 튀어나갔습니다. 3천이라니 막말로 3천만 원이 네 집 똥개 이름도 아니고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시부모님이든 아주버님이든 뭐 갚아줄 능력이 돼 보여야 돈도 빌려주는 거지. 어느 쪽을 봐도 답이 안 나오는데 3천이라니 말도 안 된다 싶었죠. 그래서 제가 그럴 돈이 어디 있냐 돈 없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돈이 왜 없냐면서 너희들이 맞벌이해서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만데 그러냐며 오히려 저를 추궁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매달 들어오는 돈만 놓고 보면 적진 않았죠. 하지만 시부모님 생활비랍시고 다달이 70만 원씩 드리고 있었고 이 밖에도 이거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 하시면 남편이 의뢰껏 자기 카드로 사드리는 거 말은 안 했지만 저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따져보면 매달 시댁에 들어가는 돈이 좋기 100만 원은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 결혼할 때야 눈이 멀어 제가 남편에 비해 3배 넘게 해왔어도 억울하고 그런 건 없었는데 매달 시댁에만 목돈이 들어가니까 점점 전에 있던 일들까지 곱씹게 되고 따지게 되고 그렇게 되대요. 그래도 남편도 그간에 오던 아들 노릇이 있으니 결혼했다고 딱 잘라내질 못해 저러는 거겠지 싶어 별말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셈도 못하는 바보천치라고 생각이라도 하신 건지 아예 대놓고 아주버님 빚을 저희더러 갚아주라시니 이건 뭐 어이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는 못 해드린다고 했어요. 저희도 애도 갖고 그러면 이사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로 돈 들어갈 일이 많아 허리띠 졸라매고 살고 있다고 저희 사정도 좀 이해해달라 했죠. 사실 말을 하면서도 내가 내 돈 가지고 왜 이리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나 싶은 게 여간 짜증났던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제 속마음을 알고도 그러시는 건지 몰라서 그러시는 건지 어머님께선 너네만 잘 먹고 잘 살면 다냐. 주변 사람들이 잘 되고 행복해야 니들도 좋은 거다 하는 말씀만 계속하셨습니다. 남편이요? 남편은 어머님 눈치 보랴 제 눈치 보랴 엄청 바쁘더라고요. 결국 어머님이 저한테 욕심사납다. 남편에게는 네 형이 알면 서운해서 너 다시는 안 보고 산다고 할 거다. 우리 집이 얼마나 화목한 집안이었는데 여자 둘 잘못 들이고 이 꼴이 났다. 별의별 말씀을 다 퍼부으시곤 집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남편에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 돈 못 해드린다고. 아주버님이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일을 내셨으면 책임도 아주버님이 지셔야지. 막말로 주식하셨다면서 주식으로 돈 버셨으면 그거 우리 주셨을 거 아니지 않냐? 그리고 어머님도 너무하신 게 어머님 아들을 왜 우리더러 책임지라 하시냐? 그랬더니 남편이 저한테 꼭 그렇게까지 말해야 하냐면서 자기도 기분 안 좋고 머리 복잡하니 말 조심하랍니다.
어머님 앞에서는 눈치 보느라 찍소리도 못하고 있던 인간이 그래도 나는 만만한가 지하고 싶은 말을 막 하네 싶은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뭐라건 간에 그 돈 해줬다간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남편이 돈은 안 해줬습니다. 아주버님도 이혼당한 마당에 당신까지 이혼당하면 볼만하겠다고 제가 한마디 한 게 빚으로 꽂혔다나 어쨌다나 그러대요. 아무튼 이후로 한동안 적어도 저희 둘은 그럭저럭 잘 지냈습니다. 사실 시부모님이고 아주버님이고 시댁 일만 아니면 남편하고 저는 크게 다툴 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몇 달이 흐른 얼마 전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아주버님 일로 저희랑 상의할 일이 있다며 이번엔 저희를 시댁으로 불러들이셨지요. 보나마나 돈 이야기 일게 뻔했으니 저도 나름대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갔습니다. 또 돈 이야기 하시면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올 거라고 남편에게도 미리 선전포고하듯 말을 해뒀죠. 그런데 이번엔 그냥 돈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시댁에 도착해 말 그대로 서로 속내를 감추고는 인사를 나눴습니다. 전에 없이 다정한 척하시며 어머님이 과일도 손수 깎아주시는 걸 보곤 오늘은 액수가 저번보다 훨씬 큰가 하는 생각이 들대요. 여담이지만 저도 여우같이 어머님한테 살랑살랑했어야 하는데 성격이 그러질 못해서 그건 못하고 오로지 날만 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분위기가 살짝 풀어지면서 서로 가벼운 대화를 주고받던 무렵 어머님께서 저희 친정부모님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기분은 별로였어요. 사실 명절 때면 저희 친정에선 늘 시댁으로 과일 보내고 고기 보내고 그러셨는데 정말이지 받아드시기는 잘도 받아드시면서 정작 고맙다는 말씀은 한 번을 하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대뜸 저희더러 오라고 해선 웬일로 제 친정 부모님 안부를 물으시니 어머님 가식에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죠. 하지만 제 기분과는 별개로 며느리 된 입장에서 대답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잘 지내신다고 간단히 대답하니 하시는 사업도 잘 되냐 물으시기에 그 또한 그렇다고 짧게 대꾸했습니다. 그랬더니 참으로 다행이라면서 뜬금없이 그러면 이제 얘기가 좀 되겠다 하시더니 당신이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저희 결혼할 때 당신이 뭐 하나 저한테 받은 게 없더랍니다. 원래대로면 그래도 이불이니 시부모 옷 한 벌이니 아주버님한테도 그렇고 이래저래 해올 게 참으로 많았는데 그때 당신이 경황이 없어서 말을 못했다면서 이제 저희 집 형편도 폈으니 그때 예단안 해온 거 대신해서 친정에 손 좀 벌려보래요. 어이가 없어서 저희 친정에서 1억이나 해주신 거 기억 안 나시냐 하니까 그거야 니들 집 사는 데 썼지 그걸 예단으로 해준 건 아니지 않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머님도 저 예물해 주실 거냐고 물었어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다른 집 보니까 예단에 가면 그만큼 예물 받던데 어머님도 제가 해오는 만큼 해주실 수 있냐고 따졌죠. 그랬더니 어머님께선 저더러 지금 그런 말을 하는 저희가 뭐냐며 당신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길 바라냐고 이제 보니 친정 좀 산다고 속으로 얼마나 시부모를 깔봤는지 알만하다며 억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도무지 말이 통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뭐 할 말 없냐고 따졌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냐고 내가 지금이라도 친정에 손 벌려서 그때 못한 예단인지나 말인지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남편은 또다시 저더러 말버릇이 그게 뭐냐면서 어머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러시겠냐입니다. 그리고는 막말로 저희 친정은 저희 지금 돈 얼마 해주신다고 쓰러지고 그러는 거 아니지만 지금 자기 집을 보래요. 시부모님 두 분 다 하루하루 빠듯하게 생활하시고 아주버님은 정말 저러다 폐인되게 생겼지 않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내가 예단안에 와서 그런 거냐니까 남편이 말문이 막혔는지 한숨만 푹푹 쉬더라니까요. 그리고 그런 남편을 보는데 정말이지 더는 가망이 없다 싶었습니다. 나를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시부모님이고 남편이고 대놓고 친정에서 돈 가져오란 소리를 하나 싶은 게 그래서 남편한테 더는 할 말이 없다고 그냥 이쯤에서 갈라서자 했어요. 집 팔아서 당신 결혼할 때 가져온 돈 돌려줄 테니까 그걸로 시부모님을 들이든 불쌍한 아주버님을 들이든 어디 한번 밑빠진 독에 실컷 퍼부어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젠 어머님이 오히려 저더러 미쳤냐면서 이혼이 애들 장난이냐고 생각 좀 하고 말하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이야말로 생각 좀 하시고 말씀하시라고 했어요. 그렇게 막무가내로 며느리한테 친정 가서 돈 받아오라 그러면 어떤 며느리가 미쳤다고 내 하겠냐고.
어머님의 경솔한 발언 때문에 잘 사는 아들 내외가 하루아침에 갈라설 수도 있다는 걸 왜 모르시냐고. 저도 감정적으로 격해지다 보니 나중엔 악을 쓰게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편하고는 결국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남편하고 정말이지 주먹만 오가지 않았다 뿐이지 살떨리게 싸웠거든요. 남편은 아무리 어머님이 억지를 쓰셨어도 자식된 입장에서 그렇게 대들었으면 안 됐다면서 계속해서 제 태도만을 문제 삼았어요. 저는 저대로 어찌됐건 간에 남편이 나서서 제 편 들어주고 어머님한테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남편더러 당신은 정말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남편이라니까 그러면 자기랑 헤어지고 지금이라도 부자 남편 만나서 살랍니다. 그 소리를 듣곤 진짜 눈이 뒤집힌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어요. 막말로 남편이 어머님 대신 사과하겠다 미안하다 하고 납작 엎드리기라도 했으면 그래 남편이 무슨 죄냐 해서 또 어영부영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번번이 저하고 있을 때만 언성 높이고 이제는 뭐 부자 남편을 만나라니 그게 자기 와이프한테 할 소리냔 말이죠. 그래서 저도 고맙다고 했어요. 나도 이제 내 형편내 수준에 맞는 사람 만나서 마음 편하게 우아하게 살 거라고. 놔준다니 정말 고맙다 그랬네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이혼이 확정되기까지 며칠 남지 않았는데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한다는 말이 자기가 반성 많이 했다고요. 아주버님하고도 어머님하고도 얘기 잘 끝냈다며 이제 자기 식구들이 돈 문제로 저를 힘들게 할 일은 없을 거라더니 그러니까 우리 이혼은 없던 일로 하고 다시 한번 잘해보자. 우리 좋았잖아 그러대요. 온몸에 닭살이 쫙 돋으면서 이걸 어떻게 어르고 달래야 하나 싶었습니다. 막말로 고지가 코앞인데 남편이 갑자기 이혼 안 하겠다 해버리면 어쩌나 싶어서요. 그래서 일단은 대충 적당히 남편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꾸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절대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미 남편이 저에겐 결코 도움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버린 마당에 제가 제 발로 똥물에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가난한 걸 부끄러워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막말로 어머님 아버님이 어려우신 거야 두 분 사정이고 제가 어떻게 해드릴 것도 아닌데 부끄러워하셔라 마라. 제가 말할 입장이 아니죠. 하지만 그 책임을 왜 두 분 아들들도 아니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한테 지우시려는 건지 사도는 또 무슨 죄고요. 그러니 저는 두 분의 특히나 어머님의 그런 뻔뻔함을 더는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부디 어머님은 어머님만큼이나 더 뻔뻔하고 지독한 새며느리들이셔서 그나마 다달이 받으시던 생활비도 못 받고 정말 시애미 대접 못 받는 게 어떤 건지 한번 겪어보셨으면 좋겠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